측천무는 또 한 가지를 이용하는데 바로 불교였어요. 당시의 백성들 사이에서 불교가 널리 받아들여졌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측천무가 대운경이라는 새로운 불교 경전을 만들고 거기에 여성 황제에 대한 예언을 새롭게 넣은 거예요. 천녀는 중생을 위해 여자의 몸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때 신하들은 이 여인을 받들어 계속 왕위를 이어갈 것이고 여성이 왕위를 계승하여 천하를 다스릴 것이다.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요. 황제가 얼마나 되고 싶었으면 이런 쇼를. 아니 이미 황제인데. 그러자 측천무의 측근들은 한술 더 떠서 측천무가 바로 미륵불의 환생이다 라고 하면서 떠들고 다니게 됩니다. 이 미륵불이란 것은 불교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부처님을 의미하는데 측천무가 바로 그 부처라는 거예요. 마국진 씨, 그 측천무가 부처의 환생이라는 거 알리려고 또 어떻게 이용을 했어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전국에 굉장히 많은 절들과 이런 뭔가 불상들을 새로 건축을 했죠. 신설하고 특히 이 낙양에 룽만석굴이라는 돌로 만든 석굴, 불상을 세우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 대불의 얼굴이 뭔가 이 무측천의 얼굴을 본따서 만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묘하게 여자 얼굴 같기도 하고. 네, 측천무 닮았다는 유명한 일화죠. 그리고 민심이 측천무의 편으로 돌아서면서 이제 문무백관과 수만 명의 백성들이 궁궐 앞에 몰려들어 측천무에게 황제가 되어달라고 청원운동까지 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690년 9월 이 화창한 가을날 드디어 황제로 즉위하게 됐던 거예요. 그 결국 본인을 신격화해서 황제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天命所归，五洲当兴，志德配天，化及草木，臣敌感用。 천하를 발밑에 뒀네. 당시 67세의 황제가 된 측천무의 정식 칭호는 측천금륜 대성신황제, 그래서 줄여서 성신황제라고 불렸어요. 당시 평균 수명이 대략 60세 정도였는데 측천무는 이 엄청난 고령에 자신의 꿈을 이룬 거죠. 명도 길어. 그렇게 되고 싶었어.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황제로 즉위하면서 측천무는 당 제국을 두고 한 가지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데요. 어떤 선언이었을까요? 정답. 이제 네, 마국진 씨. 내가 즉위했으니 나는 더 이상 당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쓰지 않겠다. 아예 판을 뒤엎는 거죠. 그럼 당나라가 그렇게 60년 만에 없어져요? 그렇죠. 이제 당나라는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죠. 그게 맞겠네. 그 역사가 맞으면. 마국진 씨 정답입니다. 와, 나라의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심한데? 측천무는 황제로 즉위하면서 당나라 이름을 주나라로 바꿔버렸어요. 아, 주나라의 시작이구나. 그녀는 자신의 성씨인 무씨가 고대 주나라 왕족의 후예였다는 걸 알고 이를 근거로 자신의 주나라 왕조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황제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씨였던 아들의 성도 무씨로 개명해버린 거예요. 그럼 무단. 그럼 측천무는 어떤 황제가 되었을까요? 어쨌든 간에 그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됐으니까 나라를 좀 번영시키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수십 년간 고종을 대신해서 당 제국을 이끌었던 측천무는 스스로 세운 주나라에서도 황제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해나갔어요. 측천무가 근데 교수님 이때 나라를 잘 다스렸던 비법이 뭔가 더 있을까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로 첫 번째, 바로 파격적인 인재 등용이었어요. 이 당 태종까지만 해도 혈통이나 가문에 따라서 벼슬을 얻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데 측천무는 신분, 지위, 출신에 관계없이 실력만으로 사람을 뽑아서 중요한 관직에 앉혔던 거예요. 그럼 뭐 시험을 치러서 뽑았나요? 그렇죠. 이런 인재 등용의 방침은 어떤 특정 집단의 권력 세습을 막는데도 아주 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측천무는 과거 시험으로 뽑는 인원을 크게 늘리고 또 관리들에게 적극적으로 뛰어난 인재를 추천받았어요. 이렇게 측천무 시기에는 전국에서 인재들이 구름처럼 이렇게 몰려들게 된 거죠. 측천무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과거 시험을 통해서 조정에 들어온 이들이 관리는 약 630여 명, 재상이 11명으로 이전 시기인 고조와 태종 때 그 합한 숫자보다도 약 두세 배나 많았다고 해요. 오, 신진 관리를 많이 등용했네요. 그렇죠. 결국 이 인재들이 측천무와 함께 나라의 황금기를 주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측천무에게 다소 비판적인 당나라의 역사서에서도 이런 업적을 인정하는 기록이 곳곳에 남아있는데,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측천무는 인재 선발에 힘썼다. 등용의 문을 활짝 열어 기탄 없이 인재를 등용하며 계속 훌륭한 인재를 찾았다. 관직에 맞지 않게 무능한 자가 있으면 모두 찾아내 관직을 삭탈하고 대신 그 자리에는 정말로 현명하고 재능이 뛰어난 자를 임명했다. 측천무에 대한 이 평가를 들어보니 좀 어떠세요? 정치 능력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나라를 공평하게 잘 다스렸던 것 같아요. 네, 측천무는 이렇게 뛰어난 인재들을 불러 모아 안으로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밖으로는 국경을 튼튼히 다져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측천무 시기에 궁궐 안에서는 피바람이 불었지만 궁궐 밖의 백성들의 삶은 더 나아진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이제 보통 가구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고종 초기인 652년경에는 385만 호 정도였던 가구수가 측천무 치세인 705년경이 되면 600만 호를 넘게 됐어요. 단 50년 사이에 인구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특히 이 시기에 경제가 전반적으로 크게 발전했는데, 측천무의 다양한 장려 정책 덕분에 농업은 물론 상업, 수공업, 교통이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와.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는 측천무가 나라를 통치하던 이 시기를 두고 당태종의 치세에 버금간다고 높이 평가하며 무주의 치, 무측천이 통치하는 주나라의 치세라고 부르게 되었던 거죠. 이 측천무에 대한 평가가 왜 엇갈리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위대한 여황제로서의 면모를 인정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세운 주나라가 점차 번성하자 측천무는 이제 더 이상 공포로 나라를 다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공포 정치를 이제 멈추게 됐어요. 그리고 이전까지 자신의 명을 받아서 뭐 밀고와 고문으로 사람을 죽이던 그 관리들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죽였을 것 같아요. 죽인다고요? 자기가 시켜놓고? 아니죠. 그 직위를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까지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홍리들을 제거하거나 제거예요? 박탈하거나 죽여버린 거예요. 반대로 이들에게 억울하게 고통받는 백성들을 복권시켜서 그 백성들의 모든 마음을 얻게 됐어요. 민심을 잃고 영리하게 대처한 거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측천무는 이제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전설상의 위대한 성현들처럼 그런 성군이 되려는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67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황자가 됐기 때문에 천하를 좀 더 누리기 위해서 각별히 신경 쓴 건 무엇이었을까요? 건강. 네, 건강을 유지하는 게 필수였던 거죠. 이를 위해서 측천무는 우선 도가의 수련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켰어요. 그리고 특히 불로장생의 건강 비법으로 이것을 가까이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측천무는 불로장생의 건강 비법으로 특이한 이것을 가까이 했는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네, 혜성 씨. 목욕? 혜성 씨, 목욕? 네. 양귀비처럼 말이죠. 네. 온천을 즐기고. 혜성 씨, 오답입니다. 먹는 건 아니죠? 먹는 거. 먹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가까이 했다? 먹는 것은? 정답. 네, 혜성 씨. 서태후처럼 남자를 엄청 많이 불러들인 거 아닌가요? 전기를 받는 건가? 뭐지? 혜성 씨, 정답입니다. 와. 뭐 이런 쪽에는 완전 뭐 전문가네. 아니 왜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요? 아니 뭐 불륜 막 이런 쪽. 이 병에 걸리지 않고 이 장수를 누리게 도와주는 이 도교의 양생술에 따르면 이 젊은 남자를 가까이 두고 성생활을 하면 젊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당시에 믿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고종의 후궁들은 막 다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요. 내로남불이네. 그래, 그렇지 뭐. 이에 측천무에게도 특별히 총애한 남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보통 남총이라고 불렀어요. 아니 그러면은 아니 갑자기 흥미진진해지는데 이 남총에는 보통 어떤 남자들인가요? 이 측천무의 첫 번째 남총으로 알려진 사람은 풍소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도시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 출신이었는데요. 몸이 아주 단단하고 건장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가 너무 마음에 들은 나머지 그 사람의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이름을 설회의라는 새로운 이름을 내리고 나중에는 대장군이라는 관직까지 내려주게 된 거죠. 그는 측천무의 침소를 드나들면서 큰 총애를 받았다고 해요. 이후에도 측천무의 남총 사람은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됐는데 가장 아꼈던 사람들은 측천무 나이 73살이 되던 해에 만난 장씨성의 형제들이었어요. 이들은 당시 20대의 젊은 나이에 얼굴이 연꽃처럼 아름다운 데다 아주 20대. 제주도 70세. 빼어나게 뛰어났다. 50살 차이. 그리고 아주 제주도 빼어나게 뛰어났다고 그래요. 또 피리와 비파를 신들린 듯이 연주하고 아주 춤 솜씨까지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뛰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측천무는 이들을 남총으로 삼아서 이들에게 여러 벼슬도 내리고 침실 수발을 들도록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잘생긴 남자들을 모으는 전문 관청까지 만들었다고 그래요. 네? 이 관청을 공학감이라고 해요. 이 장씨 형제 중에서 형을 수장으로 임명해서 각지에서 미소년들을 선발하도록 했던 거죠. 대놓고 했네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천하의 남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도 가서 출세해볼까? 출세를 위해서 달려가죠. 그렇겠죠. 이 남자들은 측천무의 눈에 들기 위해서 관청에 서로 들어오고 싶어 했고 와. 또 이를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남자다운지 혹은 미모가 뛰어난지를 과시했다고 해요.
당시 사람들이 측천무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어요? 뭐 풍문에 의하면 하룻밤을 함께 보낸 남자가 3,000명이네, 뭐 3천 남총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긴 하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당나라 그 당시에 남자 황제들은 후궁이 일단 120 몇 명 이렇게 거느리고 있고, 심지어 현종 때는 궁녀만 4만 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단지 이 무칙천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은 비난을 하는 거죠. 왕일 씨, 근데 양생술이라는 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이제 측천무는 장씨 형제와 같이 지낸 덕분에 내가 많이 젊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치 통감에 따르면 측천무의 나이가 70세가 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측천무가 이 정도로 나이가 많은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측천무는 이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익모초를 다려서 이제 먹기도 했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채식도 많이 하셨는데, 그 가장 유명한 게 가연채라는 요리가 있어요. 이제 무를 진짜 국수처럼 얇게 썰어가지고 만든 음식인데, 네, 그거를 많이 드셨다고 해요. 무채네요, 무채. 네, 맞아요. 네. 무채 맛있지. 갈비찜이랑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근데 갈비찜을 안 먹고 무채만 네. 먹었대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측천무가 남총에 빠질수록 이 탄탄했던 측천무에 대한 지지에는 이 점차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치. 이 총애를 받던 장씨 형제들이 측천무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이제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자치통감 기록에 따르면 측천무가 나이가 들면서 이 정사를 두 형제에게 완전히 맡겼다고 해요. 왜? 결국 이 남총 문제는 측천무를 위협하는 도구로 작용하게 된 거죠. 측천무가 82세가 되던 705년 이제 중병이 들어 몸져 눕게 되자 이제 기회를 노리던 몇몇 재상들이 측천무의 두 아들을 앞세워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됐어요. 이때 쿠데타의 명분으로 삼았던 게 바로 간악한 장씨 형제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걸 진압한다라는 게 명분이었어요. 이 쿠데타 세력은 장씨 형제의 목을 베서 시신을 내다건 뒤에 당당히 측천무의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황희를 빨리 아들들에게 물려주라고 요구하는 거죠. 당연하죠. 과연 일평생 권력을 쫓던 이 측천무는 이 요구를 따랐을까요? 안 따릅니다. 어땠을까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안 따르면 죽는데 어떡해요? 어차피 곧 측천무는 이미 손을 쓰기엔 늦었다고 판단하고 자기 손으로 황제에서 폐위시켰던 셋째 아들 이철에게 황희를 물려주게 됩니다. 야, 또 그렇지. 거기선 좋네. 불러줘야지. 그러자 황제가 된 이철은 나라의 이름을 다시 당나라로 아, 바뀌어요? 바꿔버리며 그렇구나. 중국 역사 속 유일하게 여왕제가 다스렸던 이 주나라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거죠.